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중국인 여성은 제주에서 알게 된 중국인 남성과의 갈등 때문에 살해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 여성 23살 B씨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중국인 남성 35살 S씨. 경찰 조사에서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B씨와 드라이브를 하다 제주시 외도동의 골목길에서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차 안에 뒀던 흉기로 위협해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겁니다. S씨는 차량 트렁크에 여성의 시신을 사흘 동안 싣고 다니며 유괴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임야에 시신을 유기했고 차량 안에서는 B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S씨는 사건 직후 B씨의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619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현금 인출기 카메라에 찍힌 사진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랐고 B씨를 모른다는 진술이 거짓말로 드러나 휴대전화가 압수되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S씨가 지난해 10월 SNS 채팅을 통해 B씨와 알게 된 뒤 4-5차례 만났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다툼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살해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S씨에 대해 강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압수한 차량과 컴퓨터에 대한 분석과 현장 검증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무단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해경이 공동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인력과 시설, 장비와 정보를 서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63만 명 가운데 4,300여 명이 무단 이탈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약용작물이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약재로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상용뿐만 아니라 식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화려한 꽃이 밭을 한가득 채웠습니다. 진한 붉은색과 연분홍빛 그리고 새하얀 꽃잎까지. 다채로운 색을 뽐내는 꽃의 주인공은 약재로 유명한 작약입니다. 파종 후 3-4년 재배해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특히 부인병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들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산전, 산후의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월경이 잘 통하지 않는데 이걸 잘 통하게도 해주고. 그런데 최근엔 이 작약이 화훼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꽃이 크고 화려한 데다 수명도 길어서 관상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특히 5월의 꽃으로 이름나 결혼식 부케용으로 수요가 늘면서 대여섯 송이 한 단에 1-2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작약 같은 경우는 꽃이 아주 다양한 색상의 다양한 꽃으로 피어서요. 그 약용작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꽃 품종들을 개발해서 화훼용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제주 지역의 약용작물 재배 면적은 800여 헥타르. 병풍과 당귀 등을 쌈채소나 나물로 재배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추진되는 등 약용작물이 새로운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시 원도심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이 중앙병원이 개원 22년 만에 휴원합니다. 중앙의료재단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병원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제주보건소에 휴업 신고를 냈습니다. 재단 측은 이 중앙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미관직으로 묶여 어렵게 되자 이같이 결정했고 운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종합병원 중환자실 평가에서 제주 지역은 한 군데도 1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음으로 공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도내 종합병원 7군데 가운데 2군데가 2등급을 받았고
4군데가 4등급, 최하위인 5등급이 1군데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력과 장비, 진료 과정과 결과가 반영됐고 전국 263군데 종합병원 가운데 11군데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농어촌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못 박힌 업무 시간은 주민들 역시 농산일과 바닷일로 바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무안군 보건소. 물리치료를 빨리 받고 일터로 돌아가려는 농민들의 진료 경쟁이 치열합니다. 해가 일찍 뜨고 농산일이 바쁜 시기가 되자 무안군은 다음 달까지 진료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분산되면 한정된 진료 장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빨리 시작을 안 하니까. 그래서 1시간 빨리 시작을 해서 주민들 좀 농방에서 편의를 받으려서. 신안군은 민원실 업무 종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3시간 늦췄습니다. 농어민과 맞벌이 부부 등 시간에 쫓기는 주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민원 업무를 편안히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인감증명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등 직접 방문이 필요한 서류 등 10가지 증명서 발급이 야간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멀리 있는 데서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나와야 되는데 업무가 낮에는 겹치는데 저녁에 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 바뀌는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주민들은 어색함 속에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요즘 농촌 들녘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지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내기를 하지 않고 무인 헬기로 벽실을 뿌리며 벼농사를 짓는 방법이 확산될 전망이어서 벼농사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풍산읍 들판입니다. 길이 3.7m, 무게 67kg의 무인 헬기가 우연 먼지를 날리며 직접 파종에 나섭니다. 벽시가 마치 빗방울처럼 떨어지고 3헥타르 9,000평의 논에 파종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무인 헬기를 이용해 벽시를 바로 뿌리게 되면 노동력이 기계 이양보다 33%나 절감됩니다. 또 육묘 상자나 비닐, 부직포 등 못자리에 필요한 자재비도 필요 없게 돼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16%나 절감됩니다. 쌀 관소화에 대응해 영농 규모화가 필수인 시점에서 무인 헬기 직파는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쌀값이 하락이 돼 있겠네. 어차피 이제 그 인건비 절감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이게 보급 확대가 돼 가지고 우리 전 농가가 이런 혜택을 보도록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인 헬기는 하루 최대 60헥타르까지 마늘과 양파, 감자 등 밭작물은 물론 병충해 방제도 가능한 다목적 기계입니다.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가운데 무인 헬기는 영농의 대안이 될 수 있어 확대 보급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연실을 갖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시 내년도에는 한 10헥타 이상 대단지로 파종할 계획입니다. 농민들도 이젠 발에 진흙을 묻히지 않고 농사를 짓는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네, 출근길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비는 서부 지역부터 개기 시작해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곳곳에 뿌연 안개가 머물면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일부 육상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나면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면서 낮부터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내일도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활동하기 좋겠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 모습이고요. 어제 30도까지 올랐던 고온 현상도 주춤하면서 낮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2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남부적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낮 동안 따뜻한 봄 기온을 만끽할 수 있겠고요. 현재 동부적의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기온이 1도까지 떨어져 있어 무척 쌀쌀한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약하게 비가 오는 가운데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 공항에는 구름의 양만 많은 모습이고요. 그 밖에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제주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닷새 동안 실시됩니다. 훈련 첫날인 오늘은 공무원 비상 소집을 시작으로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에서 태풍 대응 통합 현장 훈련이 실시되며 전국적인 민방공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훈련 기간에는 노약자와 장애인 대피 훈련과 과거 주요 재난 발생 지역 주민 대피 훈련, 다중 밀집 이용 시설 화재 사고 대응 훈련도 진행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이나 건축업을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농업법인에 해산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농업법인 2,600여 개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 뒤 이 같은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상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설립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에는 6개월 안에 설립 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전라남도와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과 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상 악화로 인한 제주공항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권 관광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19대 국회는 유원지 특례 도입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개정안이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불법을 합법화해 난개발을 부추기는데도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뒤에 남은 200억 원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고태민 도의원은 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민복지타운과 아라지구, 노영 2지구 등의 집행 잔액을 제주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개발 사업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사업별 특별회계가 운영돼 21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부동산 급등에 따른 대책에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부터 한라산 고지대 적설량을 레이저 장비로 측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등 2개의 지점에 기상청 자동 기상 관측 장비 부근에 다음 달 레이저 적설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 적설량은 지금까지 국립공원 직원들이 적설판에 눈금자로 확인해 왔는데 레이저 적설계는 센서로 눈이 쌓인 표면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적설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